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16일 오후 11시 36분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커다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지진에 놀라운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는 11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6일 밤 또다시 11년 전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깊이는 60km로 이번 지진으로 동북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이면 기어가야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경우에 따라 사람이 튕겨나가는 일도 생기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움직이거나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2에서 3분가량 건물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사카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은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칸토와 토호쿠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4분 기준으로 도쿄에서 70만 건을 비롯해 도쿄전력의 서비스 지역에서 약 208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또 토호쿠 전력은 미야기현 등에서 약 15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칸센이 탈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도쿄발 센다이행 신칸센이 시라이자우역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탈선했습니다. 열차 17량 가운데 16량이 탈선했고 승객과 승무원 78명 모두 부상 없이 무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예상파도 1m의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다이 성에 돌담이 무너지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호쿠 지진, 총리 긴장 가지고 대응, 사망자 4명으로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미야기현에서 70대 남성 2명, 후쿠시마현에서 60대 남성 등 총 4명의 사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각지에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폐재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이타마시 이와츠키구의 폐재 보관 장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소방차 17대가 출동해 불은 약 1시간 후 진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고 상점에 물건이 파손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자력 규제청에 따르면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5기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지만 다행히 5경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1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 수조 냉각이 정지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자력 규제청은 바로 냉각 펌프를 복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일본 기상청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로 보고서를 만들어 출력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넘기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 모니터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화면을 바로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놀라운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흔들리는 영상 뒤쪽에서 뭔가 번쩍하고 큰 불빛이 보입니다. 이렇게 큰 빛이 갑자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진광으로 예상됩니다. 지진광은 대규모 지진 발생 직전에 지표 또는 하늘에 하얀 또는 푸른 빛이 번쩍이는 현상입니다. 지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수초에서 수십 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주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지진광이 관측됐다는 것은 지진의 진원지에 매우 근접하다는 뜻이기도 해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센다이역에 설치된 카메라에 지진광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은
또다시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번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메가 지진의 전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3일에 나온 기사는 일본인들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해구 쿠릴 캄차카 해구 지진이 발생하면 동일본 대지진을 초월하는 피해 규모, 메가 지진을 예측하는 기사가 나왔고 현재 그와 비슷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쿠시마 지역 위쪽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메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쯤부터 지진 전조 증상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지진에 대한 예측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또다시 일본에서는 메가 지진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지진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후쿠시마 지역 주민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후쿠시마에는 3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남아있고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해 지역에 들어가 거주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날 지진과 일본의 방사능 문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진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도쿄라서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흔들린 것을 느낀 점과 심야라고는 해도 한밤중은 아니었기 때문에 침착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에 대한 최고의 대항책은 경험이라고 어딘가의 선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11년 전에 대지진을 경험한 이재민은 지진의 규모 등은 달라도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한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몇만 명의 사람이 희생된 지진대국의 일본 국민은 적어도 그 교훈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세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기를 가지지 않은 지진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돌아가신 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TV에서 보니까 상당한 흔들림과 피해 및 사망한 사람도 있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은 동북지방의 지진, 11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칸센도 약하고 인프라도 약한 상태, 11년 전에 경험했었는데 아직도 대책이나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람 문제인가 아니면 부흥 예산의 문제인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흥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부흥 예산이 오키나와 등 도호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소마시 거주자입니다. 첫 번째, 진도 5 야구로 끝이라고 생각한 직후 위아래 흔들림이 강한 진도 6강을 관측했습니다. 가족의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물건들은 엉망이고 벽이 두세 군데 깨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해보면 시간은 짧고 흔들림은 상당히 컸습니다. 라이프라인은 정전, 단수 상태라서 복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진에 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생활 재건을 하도록 합시다.